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 3과목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4회가 되겠네요. 4회. 자, 4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를 줬어요. 그죠? 타여자 발전기. 자,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타여자의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타여자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외부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공급해서 자속을 발생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를 놓고 자속을 끊으면 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전력이 발생했으니까 부하를 공급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기자 전류가 빠져나올 것이고 부하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자하고 부하가 지금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같구나.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구나. 요것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기전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V에다가 여기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IA에다가 RA를 곱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는 V 플러스 IA의 R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으로 한번 들어갈 건데 분권 전동기의 기동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기동시에 운전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1회, 지난번 1, 2회 때, 그 다음에 3회 때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동시에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동시에 기동전류는 당연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동전류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동전류를 감소시켜야 되는 이유는 기동전류가 크다 보니까 전기자 쪽의 전류가 다 거의 다 기동전류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때 전기자의 코일이 가열, 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전류를 작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기동저항이 되겠죠. 가변저항. 이 기동저항을 갖다가 최대로 놓으면 돼요. 기동저항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좌 쪽으로 넘어가는데 계좌 쪽은 토크가 커야 되잖아요. 기동시에. 그래야 얘가 전동기가 회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동시에 토크를 크게 하려면 자속을 크게 해야 되는데 자속의 원천의 힘이 누구냐? 계좌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시에 계좌 전류를 크게 해야 되겠죠. 계좌 전류는 큰 것이 좋다. 실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큰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동시에 그렇다면 그 계좌 저항에 또 다른 계좌 저항이 있어요. 직렬로 들어가는. 이것도 가변 저항인데 이 계좌 저항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최소로 하면 돼. 얘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기동시의 계좌 전류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저항을 최소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R 값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0으로 한다가 답이 되시는 거야.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동시에 계좌 저항 값을 얼마로 하냐? 0으로 한다. 0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로 있어요. 저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저항 값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가변 저항 들어가 있는 RFR이라고 되어 있네요. RFR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43번으로 갑니다.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요 43번 문제는 정류 파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직류기에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 원래 공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L에다가 우리 TC분의 렌제 법칙을 이용합니다. EIC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불꽃 선락을 일으키면서 파용을 찌그러뜨리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 L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무조건 우리는 작게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보극이에요. 보극.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하게 되면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덕턴스를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야 돼. L값을 감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야? 비례니까. 그 다음에 정류주기는 반비례니까 길게 해주면 돼요. 세 번째는 정류주기 TC를
길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류주기 TC는 공식이 V분의 B-델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정류주에게 이 속도 V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속도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면, 느리게 하면 정류주기가 길어지고, 정류주기가 길어지니까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V를 느리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뭐야?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설치해가지고요, 저항 정류를 만드는 거야. 저항 정류. 저항을 이용해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 보면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맞고요.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맞고요. 인덕턴스 작게 한다, 맞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로 추면 전압가보다 크게 한대, 작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있잖아. 리액턴스 전압을 무조건 작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 편이죠.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44번을 여기서 해결을 해볼게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중간 변압기가 또 잘 나옵니다. 중간 변압기에 자, 사용 목적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류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고요. 정류자 전압의 조정 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회전자 상수의 증가, 회전자의 상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료 권수비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시료 권수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류자 전압 조정, 회전자 상수 증가, 속도 상승 방지, 시료 권수비 조정 4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4가지가 안 보일 거예요, 답이. 근데 이제 그게 시료 권수비의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권수비를 조정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찾게 되면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변압기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물어봤는데, 전일 효율 나오면요, 하루 동안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야. 전일 효율이. 그럼 원래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가 최대율 조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하루 동안의 효율이니까 철선과 동선을 한번 제가 같다라고 일단 놓고요. 자, 하루 동안의 효율인데, 요 하루는 고정선에 누굴 적용할 거냐면, 고정되어 있는 시간, 24시간을 적용할 거고요. 가변선은 항상 동선이 변하니까 사용 시간이 변한단 말이야. 변압기 사용을 10시간 사용할 수도 있고 24시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되려면 변압기 몇 시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변압기도 24시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최대 효율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근데 사용 시간이 만약에 짧아, 10시간밖에 사용을 안 해. 그럼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선을 크게 해줘야 돼. 그러면 최대율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효율 나오면 요걸 찾으셔야 돼. 같을 때가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무부하손이 철손이잖아요. 그래서 무부하손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문제밖에 없어. 철선을 작게, 동선을 크게, 무부하손을 작게 한다. 사용시간이 짧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4번이 되시는 거예요. 4번. 왜?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작게 한다는 얘기잖아.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작게 해주면 된다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46번 문제는, 자, 보시면 유도전동기에 대한 문제인데,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우리 유도전동기 토크식 중에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죠. 2파이 ns분의 60에다가 2차 입력 P2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토크는 이 2차 입력하고 무슨 관계? 비례. 그 다음에 동기 속도는 반비례가 되겠죠. 우리 항상 토크하고 회전수는 반비례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지만 동기 속도는 반비례한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이 되겠고요.
삼상 동기발전기에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기자 전류 고를 때 전기자 반작용 나왔네. 우리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잘 나옵니다. 중요하죠? 그럼 무조건 요거 그리시는 거야? 십자가를 딱 그려주신 다음에 왼전 오발, 왼쪽은 전동기, 오른쪽은 발전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전압이고요. 발전기니까 기전력 오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전압이니까 여기 누가 와야 돼? 전류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 위에는 뭔자? 감자. 아래쪽은 뭔자예요? 증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자속이 감소하면 감자고요. 자속이 증가하면 증자 또는 자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자화작용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발전기니까 여기에다 점을 딱 찍고요. 전류가 늦는데 지상이죠. 지상. 늦을 지자를 쓴 거지. 위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방향. 그럼 전류가 전압보다 늦으니까 내 위치가 여기야. 그럼 위상이 반대로 가야 늦는 거니까 누구야? 위로 가서 감자작용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정답이 3번 되겠죠.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전동기는 여기다 점을 찍고 따지시면 돼요. 위상은 어차피 90도지. 뭐 L이 됐든 C가 됐든 무조건 9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갈게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에 무엇에 영향을 주네요. 자, 우리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 여기가 N극, 계자 권선, 계자입니다. 여기가 S극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자속이 계자에서 나온 자속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중성축을 기준으로 자 자르면 왼쪽은 들어가 오른쪽은 나와. 그럼 들어가니까 오른나사부치 쪽이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속파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가 돼.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결국에는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자속파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란 자속파이가 만들어지는데 계자극에서 나온 자속파이하고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자, 하얀색으로 쓰면. 그래서 반대가 돼 서로 상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뭐야?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계자극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자속이라고도 하고요.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 계자극에 영향을 주고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이니까 계자, 자속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원인은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속에 의해서 얘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누구냐면 전기자 전류가 답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기자 전류가 답이야. 이거 따라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49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본 거예요?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거네요. 자, 우리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부하 특성 곡선이고요. 자, 순서대로만 외워주시면 끝나. 부하 특성 곡선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부 특성 곡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순서가 무부하, 부하, 내외 외우시면 돼. 자, 결론은 뭐냐?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곡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 IF가 먼저 와야 돼. IF 2번, I 2번. 그 다음에 전압은 EV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류는 항상 계자 전류가 먼저 오는 거예요. 자속을 만드는 원천의 힘이 계자 전류니까. 그래야 기전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야 부하를 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계자 전류가 있어야 자속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니까 계자 전류와 유기기 전력 찾으면 되는데 계자 전류는 보여요. 근데 유기기 전력이 안 보여. 근데 우리 유기기 전력을 우리는 V0라고 해가지고 무부하 전압과 기전력이 같거든요. 그래서 단자 전압, 무부하 시의 단자 전압인데 무부하 빼고 단자 전압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자, 4개 다 나오니까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50번 갈게요. 50번은 뭘 물어봤어요? 다음 중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안 만들어진 거야. 계좌전류가 없는 거야. 자속이 없으니까 계좌전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무부하 시에 전압이 안 뜨는 발전기가 누구냐?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발전기가 누구냐면 직권 발전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직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흐를 거고요. 여기에 계좌 전류가 흘러. 직권 계좌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부하를 걸면 부하 전류가 흘러가겠죠. 여기에 부하 전류가. 그러면 직권이니까 전류가 일정할 거 아니야. 직렬이니까. 그래서 IA하고요. IS하고요. I하고요. 자속 파이가 같아. 그럼 무부하가 되면 어떻게 돼? 부하 전류가 안 흘리겠지. 무부하가 됐으니까. 부하가 있지만 부하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야. 그러니까 형광등이 있지만 형광등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무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0이야. 그럼 자속도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전압이 또 안 떠. 자속이 없는데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해? 우리 무조건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잖아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만, 자속의 시간 변화가 있어야만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속이 0이니까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자속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권 발전기. 그래서 무부하 시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발전기는 직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생이 됩니다. 무부하 시가 되더라도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직권만 안 돼, 직권만. 그게 바로 이게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기 때문에. 자, 51번 가겠습니다. 51번 문제는 뭐냐면 와류선을 줬고요. 3kg, 3300에 110V, 60Hz용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 전원에 사용하여 이 변압기 와류선은 약 몇 kW 되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와류선에서 전압은 어떤 관계냐? 제곱의 비례고요. 그 다음에 이 와류선이 주파수하고는, 와류선과 주파수는 무관이야, 무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것만 따지면 되죠. 주파수는 변하든 안 변하든 관계가 없어. 자, 그럼 비례식을 쓰면 되는데 처음에 와류선이 3kW고요. 전압이 3300V. 자, 제곱의 비례니까 제곱 채워주시면 되고요. 전압을 이번에는 3000V 공급했대요. 그리고 와류선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지.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와류선은 어떻게 돼? 자, 요렇게 곱할 거니까 자, 3300분의 3000에다가 전체 제곱을 하고 3을 곱하면 돼요. 자, 이거 누르시면 돼. 그래서 이거 누른 값이 얼마 나오니? 약 2.5 나옵니다. 2.5 kW.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었죠? 단위가 같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전압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와류선도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3보다 작은 거를 찍어주시면 돼. 근데 지금은 다 작으니까 찍을 수가 없어. 예.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52번이고요. 220V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보와 슬립이 6%래요. 공급 전압이 10% 저하됐을 때 전보와 슬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뭐야? 유도기에서 슬립과 전압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또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의 비례입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훨씬 더. 네, 요번 시험에는 요게 나온 것 뿐이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비례식 형태로 푸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전압이 200V인가요? 220V 제곱분의 1일 때 슬립이 6%래요. 근데 전압이 10% 감소했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분의 1은 그대로 가고요. 전압만 바꿔주면 돼. 이건 100% 걸린 전압이야. 10% 감소했으니까 0.9의 제곱, 0.9로 곱하면 됩니다. 20% 저하면 0.8을 곱하면 돼요. 자, 요거 슬립 S- 높죠. 이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번보수 해야 되겠네. 그럼 S-는 이렇게 되나요? 자, 얘가 내려오잖아? 220 제곱분의 1. 하나하나 쓸게요. 단계를 띄우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 0.9의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기 6 하시면 돼.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올 거고요. 바깥 거 곱해서 위로 가는데 둘 다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전체 제곱. 자, 요게 밑으로 가니까 220 곱하기 0.9분의 요게 위로 가니까 220. 전체 제곱한 다음에 6 곱하면 돼요. 자, 이거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약 0.074 나오네요. 0.074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53번. 여기서 해결할게요.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정류곡선이고요. 이 중에서 정류 말기에 정류 상태가 좋지 않은 거 물어봤네.
자, 우리 곡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류주기 TC라고 잡는 거야. 요렇게 나오면 직선이고요. 요렇게 나오면 정연파, 사인파 정류고요. 이렇게 나오면 자, 부족 정류고, 이렇게 나오면 과정류입니다. 그래서 1번을 직선적인 정류. 자, 2번을 사인파, 모양 따서 정연파 정류. 3번을, 얘는 여기를 딱 자르잖아. 초기 상태, 여기를 말기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초기는 직선으로 가다가 말기에 급격하게 변해.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 부족 정류야. 네 번째는요, 처음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얘를 과정류라고 불러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번인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상적이다. 또는 양호한 정류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 2번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시험 문제 정류 언제 상태가 안 좋은 거, 말기 안 좋은 게 누구예요? 그러면 부족이고요. 정류 초기에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건 누구예요? 그러면 과정류입니다. 지금은 부족 정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인데 얘가 뭘로 주어졌냐면 B라고 줬네, B. 그래서 정답은 A, B, C 중에 B,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외우면 안 돼요. 그림과 명칭을 매치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54번 갑시다. 54번. 자, 54번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분권발전기를 역회전했대. 그러면 분권발전기를 역회전하면 발전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자 보죠. 원래 이게 이제 우리 자여자 발전기잖아요. 직권, 분권이 다 자여자 발전기니까 자여자 발전기에 뭐가 나오냐면 전압 확립 조건이 있어요. 전압 확립 조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 역회전식. 역회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잔류자기가 소멸되고요. 왜냐면 자속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반대가 되냐면 잔류자기가 왜 소멸되냐면 서로 상쇄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역회되면 자속이 서로 상쇄되니까 잔류자기가 소멸되고요. 자속이 증가가 안 돼,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발전되지 않는다가 답이 되시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답을 찾았어. 몇 번이냐면 발전되지 않는다 있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이게 운자기 오른손 법칙인데, 플레밍 오른손 법칙인데,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된 거잖아요. 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전력이 이렇게 여러분 향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 역회전이 되니까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한 방향대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처음에 정방향일 때는, 자, 여러분들 향해서 전류가 나가는 거야. 근데 회전 방향이 역회전되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잔류자기가 소멸되고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시는 거야. 자, 54번 문제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55번 문제는 동기기 문제네. 삼성 동기발전기 전기자 본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적당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우리 Y결선 나오면은 고조파, 3고조파가 흘러야 안 흘러요?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왜냐면 Y결선을 하게 되면 그 중성점 접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고조파에 의한 순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접지, 중성점 접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얘는 그 4번에 보시면 코로나 열화 등이 감소한다는데, 왜냐면 상전압이요. 성간전압보다 루산배 작죠. 원래 성간전압이 상전압은 루산배 크니까. 그러면 전압이 작아지니까 열도 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코로나, 그죠? 대책이 됩니다. 예. 전압이 낮아지면 인계전압보다 전압이 낮아지니까 코로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자 반장이 감소한다는데 3번은 요거는 무관해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되어 있고 중성증 접지 때문에 코로나 열화 등이 감소한다. 다 맞는데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거. 동기전동기가 여러분들 이 동기전동기로 전동기를 안 쓰죠, 대부분. 왜냐면 동기기는 속도가 일정한데 전동기가 속도가 일정하면 속도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통 뭘로 쓰냐면 동기 조상기로 쓰죠. 조상설비로. 동기조상기. 그래서 이제 동기조상기가 뭐야? L과 C를 이용해가지고요, 역류를 조정하게 됩니다. 지상과 진상의 L과 C를 이용해서 역류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직류전을 필요하고, 왜냐면 당연히 계좌에다가 무조건 직류전압을 넣어서 자속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죠. 주파수가 달라지면 그 주파수 진폭에 의한, 진동에 의한 난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역류를 조정할 수 없는 게 이제 틀렸죠. 역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조상기가 뭐야? 조상설비예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거야. L과 C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진상 역할만, C값 역할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거죠. 전력용 콘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 대표적인 조상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얘가 좋은 거지. 얘는 C 역할밖에 못하지만 얘는 지상과 진상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L과 C를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57번 갈까요? 자, 57번 문제도 직류계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 물어봤네. 이거 아까 했던 건데요. 자, 여기 전기자 반작용 아까 N극하고 여기 S극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 축이 있고 잘라서 여기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는데 자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전기자의 자속이 오른나사법칙 들어가니까 이 방향으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상쇄가 돼서 계자극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거야, 아까. 그럼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자, 요 색깔로 할게요. 여기다가 반대로 감는 거야. 보상건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하고 얘가 상쇄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계자극에서 나오는 자속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냐면 보상건선을 전기자 건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았죠. 얘는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라고 불러. 자, 보상건선을 어떻게 감냐면 전기자 건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해? 앞에 전자, 맨 끝에 반대. 그래서 정반대 외치면 끝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8번 갈게요. 자, 58번 문제는 보니까 삼상유도 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치 않은 시험 물어봤는데 이 원선도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가지고 그림으로 작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역률, 효율, 뭐 원선도의 지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원선도 작성 시 이거 잘 나와요.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작성 시 자, 필요한 시험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건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무브와 개방 시험입니다. 자, 부하가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가 부속 시험. 전동기가 회전자를 회전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 시험입니다. 근데 변압기로 들어가면 변압기 등가위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문제 풀이해드렸는데 그 똑같은데 구속 시험이 단락 시험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락 시험에서 뭐 구할 수 있냐면 2차가 단락하고 1차의 전류가 그러니까 동선이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무브화 시험에서는 철선과 여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자,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답인데 뭐냐? 슬립 측정이에요. 이게 엄청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만 보면 아닌 거 답만 외우셔도 돼.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 슬립 측정이 무조건 답이에요. 1번. 자, 59번 가겠습니다.
자, 9000kVA, 6000V, 삼성 교류발전기에 교류발전기 나오면 누구다?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가 교류기니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고요. 이 동기발전기,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 ZS가 물어봤죠? 자, 원래 이게 단락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퍼센트 ZS에 대한 공식이 4가지가 있어요. KS분의 1, V제곱분의 PZS, 그 다음에 V분의 루트 3의 IN의 ZS. 네 번째가 IS분의 IN. 이렇게 공식이 4가지가 있죠. 퍼센트 ZS를 자,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단락비를 줬을 때 얘기고요. 단락비.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주어지면 요걸 이용하면 되시고, 네 번째는요, 요 단락전류를 주어지면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단락전류. 세 번째는요, 요거는 거의 공식만 나와요. 공식만. 거의 뭐 안 나오죠. 거의 계산 문제가 주니까. 그러면 지금, 자, 찾아봅시다. 단락전류 줬나? 안 줬죠? 이건 나가리야. 이거 어차피 공식이니까 나가리라고 했잖아요. 단락비 없잖아. 나가리야. 그럼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중에 이거 물어봤네. ZS. 자, 이항하시면 돼. 그럼 ZS는 어떻게 돼? 이항하면. 자, P분의 퍼센트 ZS다가. 자, V에 제곱되겠죠? 자, 그럼 P가 얼마냐면 용량이 9000kV 줬잖아요. 용량 주면 제가 두 번째라고 했잖아. 자, 900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퍼센트 ZS가 80%래요. 0.8이죠. 자, V가 얼마냐면 6000. 아무 말이 없으면 단자전압, 성간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V가 성간전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에요. 몇 옴? 3.2옴 나옵니다. 3.2옴. 자,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비례추이가 뭔지를 일단 잠깐 보면요. 우리 슬립하고 2차 저항 관계를 비례추이라고 불러. 그래서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회전수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1-SNS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회전수는 감소하죠. 자, 기동시에 회전수가 감소하고요. 회전수가 감소하니까 기동시에 토크가 어떻게 될까?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또 저항이 증가하니까 기동시의 기동전류가 감소하겠네. 그래서 이 2차 저항 가지고 속도와 토크를 특성 곡선을 따지는 걸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합성저항을 변화시키면 속도와 토크가 변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비례추이는 어느 전동기에 적용됩니까? 그러면 삼상 농형 건선형 중에 누구? 건선형 요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2차 저항을 변화를 일으켜서 슬립이 변화되면 속도나 토크를 변화시키는데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이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드릴게.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걸 물어보면 자, 4가지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시험 문제 4가지밖에 없어. 누구냐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동선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면 동기속도가 되겠습니다. 동기속도. 자, 얘네들은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효율이 있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있는 게 나오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은 없는 게 나와요. 있는 조합이 나오더라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를 보시고 요거 4개 뺀 나머지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문제 다 풀이해드렸고요. 2020년도 1회 통합시험 3회, 4회까지 해서 기기 문제를 다 해결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문제풀이 강의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